안녕하세요. 박경옥 강사입니다. 저는 인생 재설계 부분에서 퇴직 부부의 행복 찾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퇴직 부부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현재의 행동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인생 후반정에서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사실 어떤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 직업이 없더라도 이게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듯이 꽝이 됩니다. 그처럼 부부 사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부부가 좀 드물다고 해요. 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화하는 부분도 32% 정도 되고, 네. 10분에서 30분 미만, 그리고 10분 미만으로 조금 하는 경우도 약 그렇게 합하면 4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마음이 아픈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부부 애정 표현이 중요합니다. 애정 표현을 할 때 칭찬과 격려 이런 거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알아보니까 가끔 기분이 좋을 때 하신다는 분들이 한 50% 정도 돼요. 그리고 또 거의 매일 하신다는 분도 한 25% 정도 되고, 거의 안 하신다는 분도 한 20% 정도 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나는 자주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해줘서 불만이다 하시는 분도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한 기억이 없다. 내가 애정 표현을 한 기억이 없다. 그냥 어른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뭐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나? 애정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는 부부가 서로 퇴직하면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어떤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실천을 해야지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서울에 있는 이제 50%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50대 이후에는 원 없이 놀자. 그리고 열정과 도전을 우리 또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진정한 성공은 지금부터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설문조사에 참여했을 때 유목민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50대 이후라도 우리는 이제 노트북을 배낭에 넣어 다니면서 언제 어디 서든 우리는 또 일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제가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삶이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 보니까 일상의 사소한 대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배우자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떤 대화를 하는지 볼게요. 예를 들면 이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보 저 꽃 좀 봐요. 정말 예쁘죠? 이랬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니 꽃 그런 꽃 처음 봤나? 살림이나 잘해라. 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에서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충조 팽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충조 팽판이 뭐냐면 그 상대방이 이제 말할 때 충고와 조언, 평가, 판단하는 것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 이후에는 이제 부부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빼고, 네, 어,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건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 어깨에 힘을 뺀다는 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표물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 제가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니까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해본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A4 용지 그냥 하얀 종이에 이제 커피를 또 이렇게 우아하게 마시고, 여보 우리 강점을 한번 써보자. 상대방의 강점을 써보자 그랬어요. 저는 이제 남편에게 찾은 강점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남편이. 그리고 생각 정리도 잘하고 설거지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직장에서 뭐 27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우리는 또 좀 더 부드러운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지식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잘한다.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는다.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장점이나 강점을 이렇게 써주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겠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또 보면 우리의 퇴직 후 고민과 부부 갈등, 관계의 달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제가 퇴직 후 경험을 살펴보면 남편이 이제 대기업 임원에서 퇴직을 했는데 새 직장을 찾는데 2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때 방황할 때 뭐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저는 좀 힘들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 전문가한테서 생애 설계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당신이 먼저 변하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강사도 되고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을 낸 저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인생 재설계를 북콘스트도 하고 대학 그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강의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금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30, 40대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퇴직에 대한 제가 풀어놓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부 갈등을 보면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주 보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오늘은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까지만 보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보시면 행복한 부부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빨리 해요. 그리고 불행한 부부는 이 문제 해결을 자꾸 미루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부부는 말을 다듬고 고쳐서 말을 해요. 근데 불행한 부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막 쏟아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이제 정서 통장이라고 말하는데 서로 다독거려주고는 아까 그 사소한 부분에서도 서로 공감해주는 그런 통장이 넉넉해요. 근데 불행한 부부는 이 말 한마디만 봐도 막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거죠. 그냥 당신 한 번도 그런 걸 해준 적이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꿈이나 가치도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불행한 부부는 서로 뭉개고 비웃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부가 좋겠어요.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퇴직 부부들은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그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생 재설계 4강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